안녕하세요, 장비그래퍼입니다. 뜬금없이 게임 화면이라 당황하셨을 리는 없겠지만 재미있는 장난감을 구매한 터라 오늘은 카메라가 아닌 장난감 오드로이드 엔트 플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적인 영상이 있기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작은 컴퓨터입니다. 국내 업체인 하드커널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개발자 보드이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리눅스도 우분투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왜 구매했냐고요? 저도 오락실에서 콘솔까지 제법 잔뼈가 있는 올드 게이머로서 구매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몇 해 전 레트로 열풍의 오렌지파이 PC를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원체 스펙도 낮고요. 최근 드림캐스트까지 무난히 돌릴 수 있다는 해당 기기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만족스럽습니다. 약 2분 정도 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후반부는 구동 영상 위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간만에 고전 게임들을 하니 감동이 벅차올라 만들어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없습니다. 일단 기기 자체는 모바일을 위한 저전력 설계의 쿼드코어 CPU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 엑시노스, 중국의 미디어텍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출시된 삼성의 A8, A8 플러스 등에 사용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엔트 플러스는 그보다 좀 더 개선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덕분에 훌륭한 에뮬레이션 머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일단 구성은 본체, 커버 케이스, 쿨러가 달린 조합으로 구매를 했고요. 조립 자체는 간단합니다. 사실 조립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꼽고 끼우기만 하면 끝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쿨러의 경우 별도의 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릴로 케이스를 뚫어주었고요. 입출력 단자의 경우는 12V DC, USB 포트 4개, HDMI 포트, 무선 랜 포트가 후면에 있습니다. 후면은 상식적인 포트리라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면은 AV 아웃, 마이크로 오핀 USB, 부트 셀렉트 스위치, IR 리시버 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굳이 설명할 것은 부트 셀렉트 버튼인데요. SD 슬롯과 함께 eMMC 부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SD 카드를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수로 스위치를 건드린 후 부팅이 안 되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반의 패드 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저야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있기에 무난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처음 구축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일단 안드로이드를 올려서 TV 연결의 OTT 기기로 사용하거나 저럼 에뮬머신으로 사용하기에는 공부는 필요하지만 정보가 많이 있으니 따라하기 쉽긴 합니다. 저는 당연히 에뮬머신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지라 레트로아크를 기반으로 하는 에뮤일렉을 올렸고요. 한방팩 같은 것도 있지만 저는 순정으로 올려서 테마를 다운받아 적용하고 별도로 하고 싶은 놈들을 넣어서 하나하나 플레이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한 과정이긴 하고요. 나만의 취향의 기기를 세팅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좀 선호하긴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기기들은 키보드와 마우스에 연결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게임을 위한 기기로 활용할 생각이라면 패드와 스틱 등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거치형 콘솔은 PS4와 엑스박스 360이 있고 해당 기기의 컨트롤러를 PC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를 구매해 놓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엑스박스 360 패드를 스틱으로 자작 개조해서 사용 중인 것도 있고 말이죠. PS4에서 사용 중인 호리스틱도 유선으로는 잘 연결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PS4 패드는 별도의 블루투스 동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FTP 등은 유선 랜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선으로 사용 시에는 별도의 와이파이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플레이 없이 간간히 사용하기엔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무방하긴 합니다. 에뮤일렉은 저도 이번이 처음인 간단한 테마 변경 같은 기능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심플한 것을 좋아하지만 촬영을 위해 조금 화려한 것들로도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관련된 롬 파일이 검색되면 관련 구동 코어가 자동으로 검색되니 편리하기도 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실 듯한 오락실 기기들 기반인 파이널번입니다. 맘에는 버전별로 구동시 차이도 있고 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파이널번을 저는 선호하고 있고요. 다들 오락실에서 동전을 쌓아두고 친구들과 했던 게임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꼬꼬마 쪽에 동네 형들에게 밀려 기다리며 구경만 해보던 게임들은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친구들과 오락실 가면서부터는 서로의 상향심을 건드리며 우정을 파괴할 수 있는 대전 게임들부터 책가방을 오락기 위해 던져두고 4명이서 달라붙어 야자를 빼먹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우정을 돈독히 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게임들까지 정말 오락실용 게임만으로도 엄청난 개수를 자랑하고 있기에 제대로 파고드는 콘텐츠와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자녀분들과 하실 거라면 수위는 조금 조절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당시 8비트 애플 컴퓨터가 있었지만 MSX나 제믹스 등을 가진 친구가 부러웠었는데요. 그 애플 컴퓨터가 지금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 고가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의 이런 류의 핫팩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게임을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일부만 건드린 게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당시 서커스나 배틀탱크, 남극탐험 같은 게임들 외에 많이 했던 양배추 인형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 게임들이 그렇듯 조작은 아주 단순하고요. 현재 게임 감각으로 하면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게임 오버가 되거나 짜증을 한가득 유발하며 패드를 던져버릴 수 있는 난이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참 아쉬운 그래픽에 부족한 사운드, 여러가지가 거슬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다양한 장르의 많은 게임과 명작을 남긴 기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초등학생 때 용돈을 모아 게임기를 샀을 때 덩그러니 게임기만 사놓고 아무것도 못할 때 어머님께서 사주신 핫팩이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는 드래곤볼이나 파이널 판타지, 드래곤 퀘스트, 파이어 엠블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명작들과 불법 복제 개조 게임들에 속아서 플레이해보기도 했고, 패밀리 말기에 대용량 롬인 별의 커비를 마지막으로 16비트 게임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변변한 오프닝 영상도 없던 게임들이었는데 더 재밌기도 했고, 초등학생인 제게는 언어의 벽이 높아 제대로 클리어한 게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게임기입니다. 사실 제 주변엔 없었어요. 8비트이지만 패미컴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으로 게임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이 즐겨보지 못한 게임들이라 언제 한번 천천히 주파해볼까 합니다. 지금 해도 엄청 어려운 닌자영 검전입니다. 그 외에도 익히 유명한 여러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신한 소재들도 많고요. 대부분은 패미컴과 겹치는 게임이 많으니 오리지널 게임들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PC 엔진에도 확장 매체로 CD를 구동할 수 있는 유닛이 나왔었는데요. CD-롬이라고 하죠. 그로 인해 다양한 만화와 NEIP를 기반으로 다양한 미소녀 게임기로 거듭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후속기적인 PC FX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고요. 3세대는 본격적으로 CD 베이스인 32비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시 쟁쟁한 PS와 세턴의 스펙에 비할 바가 못되어 좀 찬밥이 된 게임이긴 했었습니다. 가뜩이나 고가로 발매되어 범접하기 힘든 미소녀 게임기가 되기도 했고요. 여담이지만 그 미소녀 게임기라는 타이틀도 말기의 세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하튼 게임의 장르와 상관없이 오프닝 영상에 있는 게임들이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알 수 없게 되는 표지들도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타이틀도 있긴 할 겁니다. 하여튼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이 많은 게임들이 있으니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주로 가지고 놀았던 게임기이고요. 당시에는 머리가 어느 정도 굵어져서 사전으로 해석도 가능했고 게임 잡지도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다양한 명작들을 즐기기에 충분한 여건이었고요. 16비트로 넘어오면서 그래픽과 사운드도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말로 다 소개할 필요도 없이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파이어 엠블렘에서 유려한 페가서스 나이트의 공격 모습도 기억에 남고요. 최초로 오프닝 곡과 기술명을 외쳤던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거의 SFC 말기였고 세턴과 플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던 시절에 당시 포항에 살았었는데 친구 녀석이 용산까지 가서 사들고서는 전화를 걸어서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설원을 걸어가는 마도아머 3기와 함께 나오던 티나의 테마곡도 생각이 나고요. 이 당시 명작들은 아직도 다양한 플랫폼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합니다. 슈퍼 패미컴과 함께 차세대 게임기로 나왔던 세가의 메가 드라이브, 국내에서는 슈퍼 라틴보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슈퍼 패미컴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주력으로 발돋움하진 못했고요. 대부분 액션과 슈팅이 많았고 성능이 슈퍼 패미컴보다 낮았으므로 전체적으로 SFC에 비해 빛을 보지는 못했고요. 저 역시도 거의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닉이나 샤이닝 시리즈, 건스타 히어로즈 같은 명작들이 있어서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가드라이브보다는 메가 CD 쪽이 더 구미가 땡기는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PC 엔진에서처럼 기기를 추가해서 CD 매체를 이용한 제품으로 명작들이 많은 편입니다. 당시 가격도 높았고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서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루나 실버스타 스토리나 루나 이터널 블루를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세턴과 PC, 플스, PSP 등으로 이미 많이 나온 IP이기도 하지만 오리지널을 해보는 것은 또 느낌이 새롭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임은 휴대용 기기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고교 시절 대부분의 게임은 슈퍼 패미컴과 세가 세턴으로 했었는데요. 세가의 오리지널 버추어 파이터와 나이츠, 펜저 드래곤 같은 타이틀도 있지만 각 기종마다 오리지널 타이틀이 상당히 나왔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게다가 아케이드 이식과 고전 리메이크도 활발했기에 즐길 거리가 많은 시절이었기도 했고요. 굵직한 대작들로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었었습니다. 기존의 롬팩 대비 대용량의 CD로 영상, 음악, 3D의 장을 열었던 시절이었고요. 물론 말기에는 미소녀 게임기로 전락한 세턴이었지만요. 플스는 좀 더 늦게 소유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잘 가지고 놀았었습니다. 사실 플스 말기부터 스타크래프트로 슬슬 PC방이 치고 올라갈 때였고요. 플스 역시도 복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게임 불감증에 노출되고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느낌입니다.
당시 스퀘어 남코가 플스 진영을 이끌면서 플스를 넘버원의 자리로 올려주었고요. 많은 명작 RPG가 있으니 눈만 낮추면 지금도 할만한 것들이 많긴 합니다. 현재 오드로이드에서는 드림캐스트 타이틀까지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때는 군대 갈 준비도 하고 게임에서도 손도 어느 정도 떼었던 터라 이후의 콘솔은 거의 즐기질 못했습니다. 현재는 PS4와 엑스박스 360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게임에 할애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 뭐 메인 취미는 사진이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드림캐스트를 에뮬로 구동할 수 있다니 세상이 참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지 어떨지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대용 기기는 휴대용으로 따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PG와 시뮬레이션 장르도 많고 혼자 느긋하게 혹은 짬짬이 하기에 좋고요. 저는 이제 게임보이, 원더스완, NDSL, PSP, 비타, 3DS 등의 휴대용 기기를 거쳐왔고요. 지금도 NDSL이나 3DS, 비타, PSP 등은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종종 즐기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BA 이후의 작품부터 즐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전의 게임들은 추억용, 재미용으로 즐기고 나서 그냥 넘어가실 걸 추천드리고요. 기술적인 퀄리티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NDSL과 PSP만으로도 세통과 플스의 버금가는 퀄리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간단히 소개하려다 게임 산매경이 되어버렸네요. 그 외에 네오지오 CD와 두부와 같은 PC 포팅류의 게임도 있긴 합니다. 일단 추억 보정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긴 영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저처럼 추억 보정용 장난감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가격입니다만 다만 스스로 세팅하지 마시고 한방팩 등을 구하는 게 정신적으로 이로우실 것 같고요. 스스로 꾸미려 든다면 한도 끝도 없어질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중간에 지쳐서 이미 앞서 걸으신 분들의 발자취를 많이 참고하기도 했고요. 욕심 같아서는 간단한 플레이 영상에 베젤 레터박스까지 건드리고 싶지만 원래 목표대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꾸미는 것은 그만두려고 하고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트로는 재밌지만 힘들어요. 하긴 필름 카메라들도 몇 개 있는데 리뷰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아무튼 요새 본업도 바쁘고 사진도 못 찍고 신제품도 딱히 취득하지 못해서 좀 옆길로 빠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국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